네, 이번에 나온 책은 조금 오랜만에 나온 책입니다. 은범사회가 작년 11월에 2024년 11월에 개업을 해서 매달 한 권씩 책을 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정신현상학을 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사랑과 희망의 지옥방문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허시의 사랑 소설집. 이것은 이제 다른 출판사로 냈었는데 다시 낸 것이죠. 절판이 돼가지고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4월이 아니라 네 번째 2월에는 이념과 영혼, 3월에는 다섯 번째로 공주와 은하천사, 네 소설을 합본한 것이죠. 그리고 4월에는 그 시집 공주의 마지막 사랑, 그리고 5월에는 좀 색다른 책입니다. 오히려 저희 다른 책들보다 가장 오래된 거죠. 1992년에 나왔던 음성의 분석과 합성 원리, 이것을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똑같고 앞뒤만 좀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복간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거의 이제 밀려 있는 곳들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낸 것이고, 이제는 이제 좀 수정 보완을 거쳐서 이렇게 낸 것이 이제 이청조 연애한시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본문 이제 그 설명에도 있고, 그리고 후기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2007년에 그 중국 산동성에서 제남의 이청조 문학관을 찾아옴으로써 거기를 들러서 이제 이청조라는 중국 시인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당시의 상당히 공감을 가가지고, 당시에 저는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일종의 좀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문학에서 이제 2000년 써온 문자가 사용의 제한을 받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그 상황에서 정작 힘 있는 문인들은 투쟁을 하지 않고 옳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어떤 2000년 써온 우리의 글자를 가지고 우리 문학을 마음대로 창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릇된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힘 있는 문인들은 싸우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무명 작가인지 본인이 혼자서 싸운다고 해본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고,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다른 기회는 없을까 하고 좀 약간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청조 문학관을 보고서 기념관을 보고, 그 시대에 이제 문인으로서 또 이제 송나라가 북쪽 금나라한테 침입받아가지고 자기 가진 것을 잃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런 시기, 그런 것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60-70% 써놔두었습니다. 근데 쓰긴 썼는데 당시 어떻게 썼는지도 참 그렇죠. 이제 가뜩이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무명 문인으로서 한자를 쓰는 그런 거가 출판에 크게 이제 그 지장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또 이제 한시 번역을 넘어서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도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쓴 것이 과연 출판이 될까?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건 그 당시에도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걸 썼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전자 출판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그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시일에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챗 GPT도 조금 썼지만 그보다는 사실 여기 챗 GPT는 요 그림만 얻었고 저기 그 딥시크라는 이제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그 아시죠? 그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그 단시 이런 거 해설에는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니까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시일에 여기서 보완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은 거의 뭐 그러니까 이거 종이 한시 번역집 뭐 딱딱히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총 43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번역집이 물론 그치지가 않죠.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시가 한번 나오고 도금을 하나 물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적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 자유시 형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간시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걸 번역시 한다고 해서 이 묘미가 제대로 해설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산문으로 다시 또 요걸 풀어서 요 정황을 그렇게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으로 정황을 쓰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추가해서 그 당시 배경을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든 시에다 다 붙인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그러니까 배경을 소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가 있고 도금이 쓴 다음에 그러니까 번역시 그 다음에 번역이 아니라 뭐 해설 산문 해설 산문이 있고 보충 뭐 역사 소설 이런 게 있죠. 이제 번역 산문에 해당하는 걸 또 소설적으로 지어진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건 보시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를 짓게 된 그 정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그러니까 뭐 소설이기도 하고 번역 시집이기도 하고 더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연극이나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 근데 대화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냥 노래를 이제 부르고 하죠. 그런 거나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딱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딱 시작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사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고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 많이 나오지만은 일부 또 가공 인물도 소설적 이제 흐름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일종의 판타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판타지 그런 소설도 됩니다. 이제 뭐 어떤 주인공 일부가 이제 뭐 고려 한반도로 망명 오는 그런 비약까지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소설이니까 그냥 싹 훅 읽어버리고 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한문과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도금 다 있으니까 이 안에 이제 뭐 본문에도 한문이 설명문에도 많이 있지만 다 도금이 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도금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자는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등장인물도 아까 말한 가공인물 말고는 이제 요새 다시 챗 GPT나 딥시크나 하여튼 기타 그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검색을 해서 주변 정황도 검색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폭넓은 이제 시야를 여기 통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이 책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초기에는 이제 임세소에서 그 100mm 이제 두꺼운 종이 이걸 권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아주 중요한 책 두 권 말고는 이제 전부 얇은 종이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계속 두꺼운 종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은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밑줄 긋고 체크하고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두꺼운 종이로 계속 발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책은 이제 슬쩍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이제 읽어보실 그런 만한 책이니까, 그렇게 이제 중에 어떤 학습 부교재용으로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런 바입니다.